운명과 인생사의 71화 시작하겠습니다. 바빠서 한 주 쉬었습니다. 꼬인 인생 어떻게 풀어야 할까? 수업 시간에 나온 사주, 여자분 사주입니다. 을사이모, 을미, 갑신. 어떻게 보면 사주가 굉장히 좋아 보여요. 사오미, 신, 이게 지지공간이 순차적으로 흐르고 이러면 무조건 뭐 좋다 이런 관법을 가진 데도 있더라고요. 터무니없죠. 겉모양만 보고 어떻게 좋습니까? 죽 서서 개주는 사주예요. 어떻게 왜 심하게 얘기하면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이 사주에서도 얻어가실 게 굉장히 많습니다. 난 식신월에 태어났어요. 이게 장생지죠. 내가 사회에서 열심히 나의 전문성을 갈고 닦으면 그것이 나를 계속 성장시키는 이제 그런 구조인데 사람이 반국을 이루고 있어요. 이 원령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관성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거죠. 겉으로는 식신이지만 싸움이 반국을 이루고 있고 그러면 상관성이 굉장히 강해지는데 원령도 상관이다. 그러면 상관성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 전공을 제대로 못 살릴 수 있는 단점도 생겨납니다. 정인이 있어요. 공부해야죠. 근데 이 정인의 출처가 어디냐면 여기죠. 근데 이 관이 이제 사적 관인데 이 사적 영역이니까 그것을 타인이 갖고 있고 근데 이 관이 잘 보시면 여기 사신하부로 연결되어 있고 근데 동시에 형도 일어나니까 좋아졌다가 좋아지지 않고 좋아졌다가 문제가 생기고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천간에 드러나는 것, 곧 투간, 투출 이것만 보지 마시고 이 신금 어디서 왔지? 사중경금이 이렇게 온 것이구나 이렇게 연결돼 있네. 그리고 그 관과 미신합으로 나도 연결돼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항상 그런 것들을 명심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남자 인연을 좀 볼까 해요. 아니다 그 전에 이 갑신 의료 이럴 때 내가 무엇을 전공했느냐 이 안에 이제 금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사신합으로 연결되고 거기에서 신중임수가 이렇게 튀어나온 공부를 한 건데 그게 이분은 이제 뭘 공부했냐면 식상 위에 있는 정인 식상 속에 있는 관 이걸 물상적으로 피아노로 썼어요. 이것은 이제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연주 능력 이런 거죠. 실력, 재주. 그런데 이 화극금, 이 화라는 나의 이 재주를 금과 연결해서 쓴 거예요. 피아노 소리가 튀어나와서 그와 관련된 전공을 했다. 그런데 여기까지 시주를 모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어떤 인성 글자 같은 게 있어. 그럼 내가 열심히 깨달은 어떤 바를 올려서 사회의 제자들에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 위에 이렇게 쓰는 거죠. 만약에 일반적인 장사 같은 걸 한다. 남이 죽어라고 일해주면 결과물은 내가 가져요. 현재 사업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 관에서 올라온 인성이라면 내 생각을 이렇게 주입하여 너희들이 일을 하는데 그 위에 내 생각을 얹어놨으니 내 생각에 맞춰서 일을 하면 결과물은 내가 갖는 그러면 이제 부자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주는 그렇게 남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관, 내 돈을 지키는 관을 겁재가 갖고 있어요. 지배하고 있다. 연월에 남자가 어디 있나 봤더니 사중경금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른 여자가 있는 남자, 뭐 유부남, 뭐 이런 것도 있죠. 이제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렇게 쓰는 분도 있죠. 그 관과 내가 을경합을 하는데 결혼해서 내가 끌고 들어오면 이 사오미에 내가 식상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속에 들어있는 이 경금은 굉장히 무력해져요. 이 경금 입장에서 임수는 식신이잖아요. 그 사람의 일 이런 건데 이 관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무력해요. 무기력해져요. 그러면서 이 관살의 에너지에 의해서 임수도 고갈되는 형국이죠. 그래서 남자의 일이 없어진다. 남자의 사회 활동이 중단된다. 이것이 고갈되니까 일종의 제다신화 형태가 되는 거죠. 식신생재 열심히 돈을 찾아 돌아다니긴 하지만 무기력해진다. 그런 인연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결혼을 너무 일찍 하면 좋지 않다. 이제 이럴 때 미신합 이렇게 연결되니 다른 애인이 있던 남자를 내 남자로 끌고 온다. 이게 시주가 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젊을 때는 내가 이쁘고 그러니 내 능력도 좋고 피아노도 치고 배웠고 이렇게 하니 다른 여자의 내가 이 겁재를 인멸시켜 버리고 절지에 있고 힘들잖아요. 이 사람은 공부를 엄청나게 해야만 절처봉생이 되는 간지가 갑신이죠. 이때 젊을 때는 내 능력이 좋으니 다른 겁재를 내가 이기고 그 남자를 끌어오는 이제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발동 걸렸는데 그게 사신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는 사준경금이 튀어나와서 내가 끌고 오는 그래서 결혼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자가 굉장히 무기력해지는 구조가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 이게 개혼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해수가 들어오면 이 임수의 근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근이 다시 해미합 묘목이 천간에 드러난 형태의 묘미게 비겁국이 만들어지고 정임합 비겁들과 어울려서 계속 상관 활동을 하고 그래서 돈을 벌고 그 월급은 이 관에서 주는 이 관을 갖고 있는 겁재가 따로 있죠. 이 관에서 돈을 버는 열심히 몸을 써서 돈을 벌어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과거의 추억들에 빠져서. 그런데 이 에너지를 또 잘못 쓰고 있어요. 남의 남자의 사랑을 내가 받고 싶죠. 미신합으로 연결돼 있죠. 울경 암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를 형성을 하는 거죠. 이 을미 백호 일주들이 굉장히 또 강한 면모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이사주 참고하십시오. 뭐 저도 그런데 월지는 사회의 속성이에요. 사회상, 사회의 모습입니다. 식신사회 나는 반드시 나의 전문성을 가져야만 사회에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이제 병기정이니까 내가 상관적, 식신적 재주를 써서 돈을 버는 거예요. 어쨌든 나는 그 능력이 다 튀어나와 있는 사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굉장히 바쁘게 남의 것 상관도 배우고 식신 배워서 그걸 통해서 내 돈벌이 하는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구조인데 여기까지는 죽 서서 개를 주는 이제 그런 형태고 그래서 잘못하면 남의 걸 자꾸 탐하게 되는 이제 그런 형태로 가요. 그런 게 안타깝죠. 여기에 있는 글자들이 천간에 하나도 튀어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웃사이더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튀어나와서 인사이더가 돼가지고 젊을 때 성공하면 반드시 중년 이후에 말년까지 삶이 좋아지냐? 당연히 그것도 아니죠. 젊을 때 오히려 빨리 성공해서 어려움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중년에 흔들리면 그대로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 자체로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승화하려면 많은 경험이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도록 공부도 해야 돼요. 경험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경험 그 자체, 나 고생했어. 그게 성공을 담보하진 않아요. 누구나 고생하잖아요. 나보다 고생한 사람 훨씬 많습니다.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도 많고 잘난 사람도 많고 고생한 사람도 많다. 고생이 가치 있게 쓰이려면 미끄럼이 되려면 반드시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남과 차별화되는 거예요. 고생은 누구나 하지만 고생 속에서 공부의 끈을 놓지 않았다. 나의 실력을 높였다. 그래야만 그 고생을 가치 있게 성공의 밑거름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합 비겁합, 정임합 비겁합 계속 그렇게 내 정인을 갈고 닦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이 운에서 날라오는 이런 일과 자연스럽게 합을 하면서 비겁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공부를 해왔다. 이걸 긍정적인 요소로 남자로 쓰지 않고 그렇게 해왔다면 정말 이 에너지를 다르게 쓸 수 있습니다. 내가 정인을 제대로 개발했다면 이 정인으로 일을 끌고 오는데 그게 비겁으로 바뀌니 내가 많은 비겁들을 인멸시킬 수 있잖아요. 정인만 모으면 갑 에너지가 만들어지거든. 그러면 관을 가진 갑을 인멸시키면 이 관도 내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인을 제대로 갈고 닦지 않으면 심리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그런 식으로 내가 깨닫고 공부한 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실력으로 성공하는 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인멸시켜서 무너뜨려서 그가 가진 남자를
사업장을 끌고 올려가는 이제 그런 욕망을 갖기 쉽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제 이 대운에 들어서시는데 하늘의 뜻은 명확합니다. 인성운을 주는 이유는 명확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정인을 그렇게 쓰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신자진 이렇게 해서 커지잖아요. 이것은 내가 공부하려고만 하면 남의 관이 나라의 인성, 편인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키워준단 말이에요. 잠이 원진 난다. 겉으로만 그거 보지 말고 제극인이죠. 편인을 공부하면 내가 제극인 나의 꿈을 현실화 시킬 수 있어. 편인 학문으로 난 돈을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내 인성의 근이 확실하게 오는 건데 그런 정도의 공부, 예를 들면 명리 공부를 제대로 파고들지 않으면 이 천간에 떠 있는 이것이 말년에 근을 갖고 제대로 쓸 수 있다는 건데 남자의 사랑 정도로 쓰면 발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정인의 깊이가 낮으면 무토가 딱 오면서 제극인이 돼 버려요. 그러면 돈에 대한 욕망, 투기성 이런 것만 강해지면서 쟁제가 일어나는 그런 삶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열심히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 정인원의 해매미합 이걸로 제대로 공부를 못했으니 제대로 편인 공부를 하여 재극인 시켜서 공부한 걸 통해서 자삼합 다른 비견들과 함께 이 명리적 삶, 상담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만들어가면 좋은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개헌법인데 현실 세계에서 내가 나의 인성을 굉장히 하급으로 쓰면 타인의 것을 가로채려고 하는 왜? 내가 죽 서서 개줬는데 나는 이런 삶을 원하지 않았는데 내 남편은 무기력해 내 인간을 잘못 만났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에너지에 일찍 남자를 만나면 남자의 식신이 무력해진다. 식신생재를 하려고 죽으라고 바쁘게 하는데 결국 일이 없어진다. 남편 자체 의지가 꺾인다. 왜? 관살이 굉장히 많으면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죠. 남자 입장에서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바라는 그런 의지를 바라는 남자들은 드물죠. 누구나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그런 위대한 사람들은 적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은 거예요. 이럴 때 남자가 굉장히 강력하게 비겁들과 함께 죽으라고 돈을 찾아서 활동을 했겠죠. 그렇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중년에 들어서면 남자의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오수랍, 술미영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무기력해집니다. 화기가 폭발하면서 요런 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남편 탓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기의 관으로 쓰는 것, 결혼을 나중에 하는 것, 성공해서 하는 것 그런 것이 좋은 것이죠. 자칫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이게 이제 인목 편제를 깔고 있는 남자, 나이 든 남자, 나도 늙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사람, 여자를 임묘시키고 남자를 의경합을 끌고 오는 그런 에너지로밖에 못 쓸 수도 있어요. 이 명리학 공부, 불교 공부, 근데 이제 뭐 다른 종교 활동 공부도 좋지만 그걸 통해서 죄를 만들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절 죽어라고 다녀가지고 3,000배씩 하고 그래도 마음이 후련해질 수 있을지언정 그걸로 생재 활동은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명리학을 깊게 공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에요. 상담을 통해서 죄를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끊임없는 공부를 통해서 더 깊어질 수 있잖아요. 책도 쓸 수 있잖아요. 아, 나 책 쓰는 거 싫어. 그런 거 어려워. 그러면 상담업 하면 되잖아요. 갈고 닦으면 되죠. 이 정인을 끊임없이 갈고 닦으면 되죠. 남의 관, 남이 세운 곳에 같이 일해서 돈 벌면 되잖아요. 남을 먼저 키워주겠다. 이런 좋은 마음을 쓰면 되잖아요. 그럼 그가 나의 공부를 밀어주죠. 이런 식으로 소탐대실 타인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그리고 나는 죽어라고 열심히 살았는데 항상 죽 서서 개줬어. 남편을 잘못 만났어. 이런 거 다 과거로 떠나보내고 이제 백호답게 프로페셔널답게 진취적인 활동을 통해서 내 생각의 크기를 키워가자. 그러면 인생이 반드시 바뀌게 된다.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얘기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